그 김정숙 여사가 수해 자원봉사 가셨잖아요. 네, 네. 와, 근데 원래 이런 분이세요? 네, 김정숙 여사님이요. 별 어렸을 때부터 크게 풍파가 많지 않은 집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맏딸로. 지금도 그래 보이세요? 네, 맏딸로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시선이 되게 밝고 따뜻해요. 그러니까 얼굴 그대로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분을 뵌 게 탄핵 집회, 우리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었을 때예요. 그래갖고 그 집회에 나오셨고 저는 그때 이제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시민사회 일부가 문재인 수석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잘생기셨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서 막 인사를 반갑게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수석께서 왜 누군가 옆에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수석이 있으니까 야 문재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몇 명이. 그래서 막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옆을 이렇게 눈치를 싹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여성이 하나 서 계신데 키도 거의 비슷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가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뵌 거예요. 2004년에. 부잣집 아우라 이런 거 있어요. 느낌. 그건 어쨌든 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네. 딱 중심이 잡혀 보이고. 네, 그랬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자주 이렇게 저렇게 뵀죠. 그런데 이분 역시 2012년과 2017년이 완전히 달랐어요. 뵐 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봐요. 연애 카운셀링 해줄 때 사람을 만날 때 열등감 많은 사람보다 차라리 왕자병, 공주병 가진 사람을 만나라. 그게 더 낫다. 네,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의심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김살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시각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김정숙 여사께서 고초를 겪거나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나 시각이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 긍정의 그래요. 마인드가 일종의 해피바이러스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그렇고 실제로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를 둘 낳아서 키우면 몸이 좀 찌푸드등 할 때도 있겠지만 긍정적이고 몸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수해 현장 가서도 팔 걷어붙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에 놀러 갔을 때도 직접 음식 같이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갔을 때 후르츠 칵테일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 2012년에. 잘하시는구나. 예, 그런 거를 잘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요걸 요렇게 썰고 요렇게 해서 꿀을 한 숟갈 이렇게 넣어서 주면 이게 아주 좋은 요리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 후에 와서 후르츠 칵테일을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고 그랬어요. 그게 되게 있어 보여요. 요리는 맛 이전에 시각적인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여사님 보면은 저번에 인삼전과 네, 그리고 이쁘게. 기자들한테 줬다는 수박 하체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칵테일 이런 게 비주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처럼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예쁜 음식을 예쁘게. 그 다음에 허용된 경제적인 물적 여건 하에서 되게 예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보면 웃음이 막 나올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소녀처럼 웃으세요. 무슨 행사장에서 몇 년 전인데 노래를 부르신 거를 봤어요. 네. 성악해서 부르셨던 노래 희망의 나라로인가 그거 부르시더라고. 아무튼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우리가 왜 대선 후보들 부인들이 어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건 봤어도 영부인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식적인 국가 기관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 분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태어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수해 현장을 많이 찾으셨어요 영부인들께서. 근데 대개 가셔서 뭔가를 하사하고 오셨죠. 물품을 하사하거나 돈을 하사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몸으로 노가다를 튀신 건 처음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뽑았더니 1+1으로 김정숙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주 품격 있는 1+1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빗대가지고 문재인 다음에는 김정숙 대통령, 클린턴 그거랑 연결돼가지고 이건 네, 아주 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고 밝은 기운이 네. 김정숙 여사로부터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찡했어요. 제가 찬양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저는 정치는 쇼라고 생각해요.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근데 그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쇼가 마음속에 없는 걸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밀어내지는 거잖아요. 네. 찡 했다는 게 뭐냐면 이분은 그 쇼의 개념마저도 없어 보여서 저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4시간을 봉사하러 갔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4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여간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한때는 이제 과거의 영부인 모습에 익숙했던 분들이 2012년 이후에 이제 낙선하신 이후,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신 이후에 영부인께서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나 그렇게 꺼리낌 없이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보수 종편 패널들이 말하자면 그 후보의 부인이 너무 나선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여서. 이현주 씨 연일 막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막말은 뭐냐면은 요지는 이런 거예요. 자기도 알바하다가 떼인 적이 있다. 진짜? 네. 떼인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궤변이네요. 궤변.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노동자들만 이야기하지만 사용자들도 생각해 줘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기존에 있던 노동자분들 비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고깝게 들리고 더 나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 왜 이러세요? 일단 뭐 생각 자체가 우리들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다 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다들 한참 생각하다가 그건 약자 편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계파 갈등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의견이 뭐 소소하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발이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의 출발이.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문제도 저희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나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나눔을 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요즘 최저임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소득주도 성장론,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 내 소득만 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정희 때 마인드잖아요. 네.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좀 참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참았는데. 그래서 수십 년을 참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터져 올라오는 거면은 물론 이현주 하는 말이 100%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는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뭔가 되게 왜곡되어 있는 측면.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분들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가장 아래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어떤 단계에 그들을 이해해주는 과정은 상관없는데 노동자는 생략한 채 지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빗대서 사실은 진짜 돈 많은 사용자들을 편들고 싶은데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열하고 악랄하게 프레임화 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이제 저는 오히려 노동 외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에 대한 공감이 없는 데서 오는 발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꾸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가 순환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분들은 지금 자꾸 좀 꼬이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9%가 평균보다 더 올라요, 임금이.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인데 이번에 16.4%잖아요. 9% 초과분에 대해선 정부가 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미 대책을 같이 발표했는데 그 대책을 무시하고 흡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책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런 비판은 정당하죠.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최저임금 실현하려고. 왜 세금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비난은 입장이 있는 비난이에요.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식의 비난은 사실상
노동에 대한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공무원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그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한, 사실 진정성 별로 없는 변호사 출신의 어떤 엘리트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나마 민주당이 있었다면 그게 좀 더 숨겨졌겠지만 조금 더 중도적인 보수적인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그 본질이 더 까발려지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데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치인, 민주당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발언을 지금 연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승승장구를 해, 또 무슨 뭐 또 위원장 하나 맡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저번에 급식 노동자분들 비하 발언 그 정도는 사태급이라고 봤거든요. 민주 진보 쪽에서 그런 발언한 사람이 역대급 저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민주 진보가 아닌 거죠. 그냥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한때나마 같은 당이었다는 게 정말 부끄러우신 그런 분.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 말대로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 낙선자인 제가 사과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 김정숙 여사가 수해 자원봉사 가셨잖아요. 네, 네. 와, 근데 그 원래 이런 분이세요? 네, 김정숙 여사님이요. 별 어렸을 때부터 크게 풍파가 많지 않은 집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맏딸로. 지금도 그래 보이세요? 네, 맏딸로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시선이 되게 밝고 따뜻해요. 그러니까 얼굴 그대로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분을 뵌 게 탄핵 집회, 우리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었을 때예요. 그래갖고 그 집회에 나오셨고 저는 그때 이제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시민사회 일부가 문재인 수석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잘생기셨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서 그 막 인사를 반갑게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수석께서 왜 누군가 옆에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수석이 있으니까 야 문재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몇 명이. 그래서 막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옆을 이렇게 눈치를 싹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여성이 하나 서 계신데 키도 거의 비슷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가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뵌 거예요. 2004년에. 부잣집 아우라 이런 거 있어요. 느낌. 그건 어쨌든 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네. 딱 중심이 잡혀 보이고. 네, 그랬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자주 이렇게 저렇게 뵀죠. 그런데 이분 역시 2012년과 2017년이 완전히 달랐어요. 뵐 때. 아,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봐요. 그 연애 카운셀링 해줄 때 사람을 만날 때 열등감 많은 사람보다 차라리 왕자병, 공주병 가진 사람을 만나라. 아, 그게 더 낫다. 네,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의심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또 다른 있어 보여요. 요리는 맛 이전에 시각적인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여사님 보면은 저번에 인삼전과 네, 그리고 이쁘게. 기자들한테 줬다는 수박 하체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칵테일 이런 거 이런 게 비주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처럼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예쁜 음식을 예쁘게. 그 다음에 허용된 경제적인 물적 여건 하에서 되게 예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보면 웃음이 막 나올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소녀처럼 웃으세요. 무슨 행사장에서 몇 년 전인데 노래를 부르시는 거를 봤어요. 네. 그 성악해서 부르셨던 뭐 노래 희망의 나라로인가 그거 부르시더라고. 아무튼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우리가 왜 대선 후보들 부인들이 어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건 봤어도 영부인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식적인 국가기관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 분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태어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수해 현장을 많이 찾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구김살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시각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뭐 김정숙 여사께서 고초를 겪거나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나 시각이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 긍정의 그래요. 마인드가 일종의 해피바이러스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그렇고 실제로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아이를 둘 낳아서 키우면 몸이 좀 뭐 찌푸드등 할 때도 있겠지만 긍정적이고 몸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수해 현장 가서도 팔 걷어붙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산에 놀러 갔을 때도 직접 음식 같이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갔을 때 후르츠 칵테일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 2012년에. 잘하시는구나. 예, 그런 거를 잘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요걸 요렇게 썰고 요렇게 해서 꿀을 한 숟갈 이렇게 넣어서 주면 이게 아주 좋은 요리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 후에 와서 후르츠 칵테일을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고 그랬어요. 그게 되게 공부인들께서. 근데 댁에 가셔서 뭔가를 하사하고 오셨죠. 물품을 하사하거나 돈을 하사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몸으로 노가다를 티신 건 처음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뽑았더니 1+1으로 김정숙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아주 품격 있는 1+1이에요.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상황을 빗대가지고 문재인 다음에는 김정숙 대통령, 클린턴 그거랑 연결돼가지고 뭐 이건 네, 아주 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고 밝은 기운이 네. 김정숙 여사로부터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찡했어요. 뭐 제가 찬양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저는 정치는 쇼라고 생각해요.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보여주려고 하는 네, 거. 근데 그 네.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쇼가 마음속에 없는 걸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밀어내지는 거잖아요. 네. 찡했다는 게 뭐냐면 이분은 그 쇼의 개념마저도 없어 보여서 저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4시간을 봉사하러 갔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4시간이 되었을 거예요.